자, 오늘도 지난번에 못했던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가 좀 남았죠. 21번하고 22번인데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웠어요. 많이 까다로웠었고, 특히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헤매지 않았을까. 물론 쌤도 풀이를 이제 친구들의 문제 풀이를 봤지만 헤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함정이 M입니다. M이라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21번 문제를 읽어보면 전형적인 그냥 뭐가 나왔습니까? 지수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지수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로그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오랜만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쌤이 자꾸 문제를 분석하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 그 대표적인 게 이 문제라고 봐요. 자, 그림과 같이 이 지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 위에 2점 점을 줬어요. 여기 미지수 2개죠, 그죠? 그냥 이대로 넣은 거야. 모르는 점이지만 일단 지난다라고 했어요. 이때 직선 PQ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직선 PQ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미지수 3개네. 그리고 점 P를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P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 Q를 지나면 기울기가 빼기 M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한다. 자, 보이죠? X축, Y축하고 만나는 거, 요거. 그리고 Q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어요. 선분 AB는 PB의 4배다. 요 길이는 PB의 4배예요. 요거의 4배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P가 선분 AB 위의 점이죠. 일단 그거.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길이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길이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단 뭐의 몇 배다라고 나왔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에 고1 문제였다면 매분점에서 자주 볼 수 있을 법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길이를 몰라요. 뭐의 몇 배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림으로 딱 봤을 때 P는 선분 AB 위의 점이에요.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하세요. 길이를 몰라. 지금 난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AB도 그냥 문제에서 미지수를 정해준 것 뿐이지 구체적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M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갑자기 기울기. 근데 M이 나온 동시에 빼기 M. 그럼 이 둘의 관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야. 이제 아직까지는 일단 머릿속에 미지수 3개야. 일단, 그지? 일단은 그거야. 그 다음 여기도 또 뭐가 나왔어요? 선분 CQ는 AB의 3배라고 했어요. 구체적이지 않죠? 그럼 이것도 뭔가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구하려는 걸 봤더니 이게 핵심이야. 구하려는 걸 봤더니 얘를 구하라 그래. 뭐가 없니? M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야? 구하려는 게 미지수 몇 개? 2개.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그럼 M은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이제 쌤이 활용 문제 할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쌤 변수 파악해서 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문제에서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게 문제랑 상관이 없네? 그럼 내가 뭐라고 했었지? 구해지던가 저절로 없어지던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하려는 것 때문에 M을 구하면 안 돼. 그 생각부터 했어요.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물론 이 9월 모평 자체가 힘들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끝까지 보지도 못했거니와 또는 M을 구하려고 발악을 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M을 구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근데 얘는 그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쭉쭉쭉쭉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정말 여기 이 문제에서는 단 하나도 구체적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수, 함수, 멀쩡한 거 나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수함수 나오고 로그함수 나와서 역함수를 이용하는 문제 패턴이었는데 얘는 지금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게 있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뭐만 찾아야 되는 문제야? A, B. 미지수 2개, 식 2개를 찾는 게 내 목표야. 그러니까 혹여나 본 수능에서 이런 형태의 느낌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하려는 거에 없는 문자가 나오는 건 뭘 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자, 우리 그 생각부터 했어야 돼. 먼저 메모해봐. 그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됐어요? 생각 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야 될 정확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럼 이제 그럼 이 m은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어야 되나?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문제에서 나온 걸 한번 살피면 이 생각을 해볼까요? 얘가 기울기가 m이래요. m인직선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래요. 자, 우리 직선의 기울기는 두 점을 지날 때 구할 수 있고 또는 탄젠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으로 구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 둘은 기울기의 크기가 똑같네요. 자, 그럼 다시 보는 거야. 뭘 보는 거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 얘는 x축의 양의 방향 이루는 이 각 어때요? 일단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단 말이에요. 둔각이죠. 얘는 예각이죠. 크기는 똑같은데 둔각. 몇 사분면각? 2사분면각. 그 말은 얘랑 똑같다. 그럼 무슨 삼각형이 눈에 보입니까? 삼각형 QOC는 이등변 삼각형. M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죠? 모두 마이너스 M이에요. 얘도 마이너스 M. 그 말은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어때? 이러니까 말했잖아. 목적을 이미 말했잖아. M이다라는 걸 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M을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첫 번째, 두 점을 좌표를 할 때 또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할 때. 자, 그걸 정리하는 거야. 이 문제에서 그게 목표인 거야. 그래서 삼각형 OPA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두 이등변 삼각형은 또 무슨 관계 있어요? 닮음이에요. 여기까지야.
됐나?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딱 그치?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수학 문제는 구하라는 거. 그게 힌트라고. 자, 그리고 기울기라는 것은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늘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과 계열 학생 이거는 공통문항이니까 두 직선 이루는 예각의 크기 그거 안 써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우리 다들 알고 있어야 돼. 직선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한 점을 지나는 접하는 직선, 접선, 미분계수 이거 완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쌤이 또 뭐라 했지?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어때 해석이 끝난 거지. 밑에 거 남았지? 자, 이제 우리 순수한 목적은 이제 뭐라고? 미지수 몇 개? 10은 2개. 자, 2개. 두 가지가 나왔지. 그리고 쌤이 이거 뭐라고 했어? 구체적이지 않다고 그랬지.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쌤이 아까 뭐라고 했었나요? 선분 AB 위의 점. 자, 선분 AB 위의 점은 뭐다? 점 P는 내분 점이다. 아, 선생님 그럼 이거 왜 생각하나? 말했잖아요. 길이가 구체적이지 않다니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자, 더군다나 뭐야? 이등변 삼각형 몇 개 나왔어? 2개. 둘을 뭐라 그랬어? 닮은. 닮은 B. 얘 뭐로 봐야 돼? 자, 내분점? 내분점 뭐가 생겨? B. 두 도형 닮았어? 닮은 B. 목적이 드러났지. 이해하시겠어요?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B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B 할 때. 자, AB는 PB의 4배다. 요거를 K라고 둡시다. 요게 3K가 되는 거죠. 납득하시겠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선분 CQ는 AB의 몇 배라고 했어요? 3배. 이게 4K니까 이게 몇 배야? 12K야. 12K야. 자, 두 도형의 닮은 비 나왔네. 닮은 비 몇 대 몇? 작은 거하고 큰 거 할까? 작은 거하고 큰 거의 닮은 비는 1대 4야. 자, 이제 이거야. 일단 요거야. 자, 그리고 다시 이게 뭐죠? 좌표야. 좌표라는 건 어떻게 결정해? 수선해봐. 자, 다시 봐. PQ가 이등변 삼각형의 뭐야? 꼭지점. 연결시켜봐. 이등변 삼각형 좌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나오면 늘 뭐하라고 했어? 그렇지. 좌표 뭐하라고? 수선해봐. 각축의 수선해봐. 어때? 일맥상통한 얘기지. 맞아? 일맥상통한 얘기야. 자, 여기까지 빨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쌤이 다음 페이지 보기 좋게 다시 정리할 테니까 이게 뭔가 연결이 된다고. 연결이 된단 말이야. 알았어? 됐어?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걸 짚는 거야. 자, 정리하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자, 여러분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진짜 정리 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만 하는 거고. 자, 우리는 미지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정리한 거, 이 각이 똑같아요. M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각이 똑같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K였어요. 내분점 여기 3K가 됐고요. 여기는 12K가 됐고 닮은 비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미지수 2개씩 2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내려요? 수선의 말을 내려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요 길이를 뭐합니까? 2등분하게 돼요. 자, 지금 이렇게 線끌어올게요. 이게 x 이퀄 a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될 수 있죠?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요 Q점에서 뭘 내려요? 수선의 말을 내려요. 여기 x 이퀄 b. 자, 그러면 여기 다 끊어서 일단 이렇게 볼게요. 쌤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어때요? 똑같아요. 자, 다시 P점은 A, 2의 A제곱이에요. 얘는 B, 2의 B제곱이에요. 우리 미지수 몇 개야? 2개. 식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우리가 찾아낸 거 뭐야? 닮음인 두 이등변 삼각형. 걔네들을 뭘 찾았어? 닮은 B. 그쵸? 닮은 B를 찾았어요. 우리 지금 닮은 B를 찾았는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이 길이, 이 길이 몇 대 몇? 1대 4, 4대 1. 이 길이가 뭐야? 쌤이 이런 얘기 했지. 길이는 절대값이다. 쌤이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 길이는 점 Q의 Y좌표 절대값. 얘는 1사분면이니까 그냥 그대로 절대값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의 B제곱은 P의 Y좌표의 몇 배? 4배. 아, 관계식이다. 요거는 2의 A 플러스 2제곱, B는 A 플러스 2. 시간을 찾았어요. 네, 다른 거 찾으면 돼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뭐 여기를 막 열심히 찾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 이 표시 왜 했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수직 2등분한다. 2등분을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2등분을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지금 X절편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X절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 먹을 것인가? 요거를 발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발견해야 되거든. 요 발견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먹을 건가가 지금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뭐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까? 지금 어때? 약간 난감해졌단 말이야. 이거 약간 난감해진 걸 어떻게 이용해 먹냐 이건데, 문제에서 X절편 이런 것들이 나왔어. X절편들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냐, 이게 우리가 큰 목적이잖아요. 큰 목적인데 이게 1대 3이었잖아요. 그쵸? 이게 1대 3이었고 이게 여기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좀 잘라서 이거하고 이거의 B도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4가 돼야 돼. 1대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라서 써먹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자, 여기 X축에 돼 있는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선의 말을 내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어요. 그죠? 수선의 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이라, 여기는 이 삼각형이라 뭡니까? 닮았어요. 3K 대 4K. 그러면 여기도 4가 돼. 3대 4가 돼. 그러면
이 길이가 뭐야? 전피의 x좌표의 절대값. 이게 a거든?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4a. 뭘 할 수 있어? 라지 a점의 좌표.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쌤이 그 표시한 게 있잖아. 중요하지. 얘가 4a, 0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가 3a야. 여기가 3a야. 얘가 빼기 2a, 0이 되는 거야. 좌표가 나왔어. 아까 우리 닮은 비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이게 몇 a야? 6a야. 그럼 이게 몇 a가 돼야 돼? 이게 24a가 돼야 돼. 괜찮아요? 자,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12a가 돼야 돼. 자, 그럼 다시 요게 몇 a야? 2a지. 2a지. 요게 몇 a야? 10a야. 이게 뭐여야 돼? b. b는 10a. 10 찾아내. 하나, 두 개. 끝. 그래서 90이 곱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21번 문제는 도형의 닮음을 이용한 풀이여야 돼. 닮음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좌표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면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휘될 수 있어요.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왜? 닮음 갖다 버린 지 오래됐어. 물론 도형하면 쌤 닮음을 중요하다고 했는데 안 보인단 말이지. 뭐에서? M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 꼬여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본 수능을 보게 됐을 때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침착함을 가져야 돼. 그리고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됐죠? 정리할까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구하려는 거는 왜 이게 곱해져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 됐어요. 자, 어때요? 설명 들으면 참, 그지? 이해가 참 잘 되고. 그런데 막상 내가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를 천천히 읽으면서
물론 내가 읽다가 빨리 읽어지겠죠? 근데 쌤이 천천히 읽으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뭐가 나왔고 뭐가 나왔는지 알아두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가 결정타야? 구하려는 거에서 결정이 나게 돼 있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뭘 하는지. 그러니까 쌤이 이거 강의 찍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계속 강의를 보세요. 문제 해설 강의들을. 알았죠? 네, 그런 거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22번 문제를 볼 건데 22번 문제가 참 문제 자체로는 몇 줄 없어요. 근데 좀 어렵게 나왔죠. 조금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 뻔한 패턴이에요. 이거 뭐예요? 부연속이 될 때 뭘 찾으시오 이거예요. 전형적으로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런 문제들은 뭐랑 연결시켜서 나와야 돼요? 그래프.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쉽지가 않아요. 기가 막힐 정도로 좀 어려웠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볼 테니까 읽어봅시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x가 3에서 최고차 함계수가 1, x가 3에서 극대 3차 함수.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3에서 극대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극소는 3보다 큰 쪽에서 생기게. 이게 다죠. 일단 알려준 게 이거죠. 근데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를 뭐를 기준으로? t를 기준으로. t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있다고 하면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근데 왼쪽은 이거. 일단 이게 잘못 보는 친구들은 해석이 어렵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이유는 t를 일단 넣자. ft. 왜 넣어? 연속 봐야지. 다음 함수니까. t 넣어요. 똑같죠? 이 점을 일단 지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 y라는 함수로 봅시다. y라는 함수로 봤을 때 이 ft 생각해 보세요. t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얘는 뭡니까? 상수죠? t에 따른 상수예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어요? y 콜 fx를 뭘 했어요? 그치. x축 대칭 한 놈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을 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평행 이동을. 그러니까 당연히 저 점을 지나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든 것 뿐이에요, 쌤이. 이런 거는 꼭 한 번쯤은 해놓는 게 좋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ft입니다. 근데 이걸 뭐 했다고? x축 대칭한다. 그러면 이 길이도 뭐가 돼야 돼? 왜 EFT를 했는지 알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요게 올라가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아직 나 문제 본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해보자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y 콜 fx가 있는데 이 3참수가 있는데 t가 어디 있든 이거를 x축 대칭시켜요? x축 대칭시켜요? 그럼 이 길이가 EFT예요? 올려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y 콜 ft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이쪽 부분을, 왼쪽 부분을 뭐 합니까?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예시라 했어요. 이게 y 콜 gx의 그래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길이가 같다라는 대칭.
이해되겠어요? 대칭이라는 거. 아, 이거구나. 자, 그럼 이게 해석이 됐으니까, 물론 이거 다음에 해도 돼요. 문제 끝까지 읽고. 이 방정식 gx 이퀄 제로. 전형적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gx 이퀄 제로의 실근의 개수. ht라. 근데 이 ht는 t가 a에서 불연속 점이 불연속인 a가 불연속이래. 근데 몇 개? 2개 있어야 돼. 근데 구하려는 건 F8이에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불연속인 점이 2개가 있거든. 실근의 개수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니까 역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HT축이고 이게 T축이라고 합시다. 그 불연속인 실근의 개수가 일단 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수함수라고 합시다. 알았죠? 이걸 뭐 A1인 부분이고 여기를 A2라고 합시다. 2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다가 뭐 이게 뻥 뚫려도 되고 뚫려도 되고 뭐 이런 식이 되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역시 구하려는 게 뭐예요? F8. fx10 찾는 거네. fx10 찾는 거네. 그럼 뭐만 알면 편해요? 변곡점만 찾거나 이 fx가 어디에서 접하는지 알면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fx의 그래프를 t를 기준으로 ft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 실근의 개수는 x축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x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fx의 그래프의 식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야? 접할 때 일단 먼저 생각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어디? 배곡차. 그러니까 x축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접하는 부분. 여기 이쪽 x축이 여기냐? 요거 일단 세 개를 먼저 생각해. 말했잖아. 이런 거 나왔을 때 보통은 접할 때가 기준. 지금까지 거의 그랬어. 반전이 있어. 그걸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정리를 먼저 해보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갈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3차 함수는 왜 중요하다고요? 점대칭. 그리고 FT에 대한 선대칭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운이죠. 우리가 물론 기준이 접할 때 곱점 이겁니다. 그쵸? 이거이기 때문에 X축을 어디다 두고 할 건지 지금부터 판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불연속인 점이 2개예요. 그쵸? 불연속인 점이 2개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고? 쭉 상수함수였다가 변화가 한번 생겨서 바뀌고 또 한번 바뀌고 똑같아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걸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생각. 여기가 X축이 될 리가 없어요. 여기는 3,8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변곡점부터 갈까요? 변곡점에서부터 갈까요? 자, 변곡점이면요. 이 생각을 꼭 하고 가세요. 얘랑 똑같다. 왜냐면 t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접어 올린단 말이에요. 접어 올리게 되면 x 우리는 지금 실근의 개수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t를 여기다 둬볼게요. 알아보기 좋게 이쪽부터 갑시다. 이쪽부터 갑시다. 지금 접어 올릴 부분은 여기죠. 얘가 올라가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지금 4개예요. x 이퀄 t를 여기 잡았을 때 그럼 t를 여기 잡아도 올리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 4개. 그치? 근데 t를 여기다 잡게요. 그럼 어때요? 바뀌었죠? 자, 4개에서 지금 그러니까 요거 전까지는 4개였다가 이 점에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됐어요. 그쵸? 근데 t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게 ft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근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럼 벌써 여기 유지됐죠. 그럼 계속 2개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라고 하면 어때요? 계속 2개죠? 여기라고 하면 2개죠. 여기라고 하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잘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4개였다가 여기 3개여서 이 다음부터는 실근의 개수가 2개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여기도 2개였죠? 여기도 어때요? 2개였죠? 얘를 기준으로 접어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요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4개, 3개, 여기까지가 요 변곡점인 점 전까지가 2개. 그럼 변곡점에서 몇 개가 되는가? 잘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변곡점에서 접어버리면 3개가 돼요. 3개가 돼요. 이 변곡점인 점에서. 그치? 한 번의 변화, 2번의 변화. 이제 더 변화가 없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 잡아버리면 얘를 접는선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얘를 접는선으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두 개예요. 그죠? 이거 이해되겠죠? 두 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t가 여기 있다고 볼까요? 극소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접는선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는선이기 때문에 얘가 일로 올라가겠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x 이퀄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우린 얘를 기준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접어버린다고 했죠? 접어버릴 게 있나요? 여기는 없죠? 얘를 기준으로 접는 거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얘가 올라가죠.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돼요? 두 개죠. 우리 이 사이에서 몇 개였죠? 두 개였죠. 근데 여기 있으면 살짝 접혀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자, 다시 여기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두 개였다가, 그치? 두 개였다가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접히고, 맞아요? 얘는 그냥 그대로여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돼요? 접히죠. 그럼 실근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변화되는 걸 다시 봐요. 세 개, 네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 이후에 몇 개? 근데 여기서 몇 개? 더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기준점이 되는 게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어느 부분이 되는 거야? 지나는 점, 절편, 극대극소가 되는 부분, 병곡점, 이 부분을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하나가 안 됐어요. 세 가지 중에서 우리 하나는 이미 X절편이 X축이 이렇게 극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병곡점부터 먼저 봤어요. 그죠? 병곡점 봤는데 이미 어때요? 막 혼잡하죠. 막 불연속점이 두 개보다 많아지죠. 그래서 중간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납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적어둘까요? 정리하세요? 정리할까요?
자, 우리는 분명히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많이 봤어요. 그죠? 일단 좀 특이했던 건 이게 gx의 그래프가 gx식이 나왔을 때 밑에 식을 해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t, ft 즉 y ft에 접어올린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3차 함수는 점대칭이라는 거 그리고 실근의 개수는 올라감으로 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완전히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진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이 문제가 반전이 있다고 하는 게 이거야. 반전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야. 근데 왜 하냐? 우리 보통 접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이거 접할 때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아닌지까지도 이유를 알고 가자는 거야. 자, 이번엔 자, 그림이 이상해집니다. 이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엔 x축이 이번엔 여기 있어요. 자, 점대칭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여기 변곡점일 수밖에 없죠? 이러면 참 식도 세우기가 수월해지는데, 그치? 식도 수월해지는데 일단 그게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를 지켜봅시다. 일단 실근의 변화를 봐야 되니까 t를 여기 있다고 합시다. 같은 색깔 x 이퀄 t라고 했을 때 접혀 올라가니까 실근이 몇 개가 됩니까? 3개죠. 처음에 3개입니다. 처음에 3개였다가 여기에서 2개죠. 그러니까 요거 전까지는 3개였다가 여기가 될 때는 2개예요. 그럼 t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교점이 몇 개예요? 1개. 벌써 한 번에 변화가 생겼죠? 여기 있다고 해도 하나죠? 그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3에서 3이었다가 여기에서 2가 됐다가 하나 낮았다가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크니까 1 됐다가 계속 1 유지가 되죠. 우리 한 번의 변화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이걸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도 당연히 하나예요. 자, 이걸 내가 왜 표시했는지 잘 봐야 돼요. 여기까지도 하나예요. 그쵸?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x 이퀄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변곡점이 있다고 하면 얘에 대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접죠. 우리 접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뭘 해야 된다고요? 접어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얘에 대해서 접어야 되잖아요. 교점 몇 개? 2개가 됐어요. 그 다음 이 이후부터 그쵸. 이제 이거보다 더 내려가니까 그치? 3개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됐다가 3개가 됐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이게 답이야. 근데 반전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아니야. 변화가 더 있는 거야. 이게 x 이퀄 t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3이죠? 그럼 접어 올라가니까 몇 개가 되겠죠? 볼 필요 없죠. 그럼 다시 여기 있다고 합시다. t. 그럼 이걸 기준으로 뭐예요? 접어야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x 이퀄 t라고 하면 여기 접혀서 내려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돼요? 변화가 또 생겼죠? 그래서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부분이에요. 요거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은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 정리할까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대칭, 점대칭.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 연습은 정말 진득하니 긴 시간을 두면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문제 분석. 해석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만약 보게 될 친구들 마찬가지일 거야. 이거 잘못하면 해석 못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야. 그치?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분명히 이런 꼴은 평행이동, 대칭 이동했다는 거 꼭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하나 뭐? 미분 간이인가? 불연속인가?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근데 이 문제는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접히는 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문자가 나왔다고 당황하면 안 되는 거야. 뒤에 또 이런 문제도 있지. 예전에 비슷한 거 나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래프. 3차, 4차. 공통문항에서 무조건 나오니 연습하세요. 알았죠? 무조건 연습해야 돼. 그래프게요. 자, 그러면 보통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다시 해보는 거. 거기서 또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지. 단정지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또 다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합리화에 들어. 내가 분명 잘못 봤을 거야. 지금까지 이걸로 다 거의 다 해결이 됐으니까. 자, 세 번째. 이 문제가 반전인 이유가 이거야. 반전인 이유가. 그럼 이제 X축을 둘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접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여기네요. 여기네요. 물론 이게 답이겠지 이제. 이제 이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고. 이게 여기야. 이게 마지막이야. X축 여기가 될 수가 없거든. 좌표값 나왔으니까. 이게 치질하지. 맞아. 만약에 여기 좌표가 안 나왔어. 극대값 안 나왔어. 그럼 몇 가지 경우 나와야 돼? 5가지 경우 나와야 돼. 극대 위, 극대, 변곡점, 극소, 아래. 여기서 순서 한번 잘못 정해봐. 박살나는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항상 이 내용들을 잘 상기하면서 가야 돼. 자, 그러면 해봅시다. T 여기 있습니다. 교점 몇 개? 저 올렸어요. 몇 개예요? 2개. 맞지? 교점 2개야. 교점 2개였다가 계속 2개지. 얘를 기준으로 접어야 되니까. 그치? X 이퀄 T가 여기 있었어요. 교점 몇 개? 1개. 자, 지금 어떻게 가? 계속 확인할 거야. HT T. 자, 여기는 뭔지 몰라. 여기는 일단 X절편이야. X절편이니까 뭐 어디 있겠지? 뭐 그게 뭐 여기든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일 거야. 왜? T를 여기다 잡으면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버리면, 그리고 어차피 여기 이 부분에 변곡점 여기 있을 때는 접어봤자 요거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실근이 몇 개였다가 2개였다가 이 점에서 실근이 몇 개가 됐다가 1개였다가 그 다음 없지. 그치? 0으로 계속 가겠지. 자, 여기라고 하면 얘를 접는 선으로 해봤자 요 아랫부분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지. 그럼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 맞아요? 여기에다 접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접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지. 계속 뭐가 돼? 몇 개야? 0개지. 맞나요? 납득되겠어요? 0개였다가 여기에도 뭐가 되겠어요? 0개겠지. 여기도 볼까? 여기도 볼까?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 뭐 하게 돼 있어? 접어. 그치? 접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교점 몇 개가 되겠어? 이 부분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1개였다가 몇 개로 바뀌어요? 1개로 바뀌어요. 그 다음 이 뒤에는 여기가 그대로 접해버리기 때문에 1개지. 끝났네. 그치? 이게 답이 돼. 이거여야 되네. 잘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잘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그냥은 안 돼. 알았어?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하지? 맞아? 사실 좀 이상하지?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좀 더 생길 수 있거든. 근데 이 문제의 지금 공통인 부분 뭐야? 이게 더 내려가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 길이 값이 X축이 여기 있다 해도 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요거하고 요거랑 지금 현재 똑같은 거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변곡점이 이렇게 돼서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은 이런 형태가 발생하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할 때 잘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선 이미 복선을 깔아뒀단 말이야. 2배 FT. 2배 FT가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2배 포인트가 핵심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여기 있고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나눴을 때 얘랑 길이가 어떻도록? 같도록.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같도록 잡아두면 같도록 잡았을 때 다시 한번 갈게.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x 이퀄 t라고 하면 여기서 무조건 실근이 한 개야, 그치? 이거보다 안쪽이면 접어 올라가기 때문에 몇 개가 돼? 2개였다가 몇 개가 돼? 1개가 돼. 그 다음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 0으로 계속 가는 거야. 0, 0. 여기 잡았다고 쳐. 여기라고 해. 여기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접어 올려야 되니까 계속 당겨야지. 그 다음 이제 변곡점 여기 x 이퀄 t라고 하면 어떻게 돼? 교점 없지. 이렇게 될 거니까, 그치? 얘랑 완전 똑같아지는 거지. 계속 관계야, 그치? 확실할 수 있지. 근데 x 이퀄 t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 길이 이를 쌤이 똑같다고 설정을 뒀으니까 여기라고 두는 순간 얘에 대해서 뭐 하게 돼 있다고? 접어버리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지. 여기에서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되는 거야. 뻥 뚫리고 1개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지. 그 다음 이 이후부터는 여기 잡아버리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몇 개로 돌아가? 0개로 가. 어떻게 잡아도. 그럼 무조건 맞대. 불연속인 즉 몇 개가 돼버려? 2개가 돼버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어느 부분이야? 이게 언제적이어야 돼? 무슨 점이어야 돼? 무슨 점이어야 될까? 여기 이 길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하고 할까?
됐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걸 우린 지금 우리의 목표가 뭐야? 그건 잊지 말아야지. 불연속인 점이 2개일 때 뭘 찾는 거야? F8. 그러니까 불연속인 점이 2개일 때 F8 찾는 거야. 우리 불연속인 점을 찾았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랑 길이가 어떻도록? 같도록 하는 이게 y fx의 그래프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 요 점의 좌표 3,8 맞아? 근데 여기는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지금 알게 됐어. 자, 현재 이렇게 된 거야. 현재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일단 모르니까 뭐 k라고 두든 뭐라고 두든 뭐 상관이 없겠지. 일단 이건 이대로 두고 일단 이런 형태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걸 그릴 거야. 이걸 하는 이유 변곡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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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아? 그래서 여기를 K라고 둘 거야. 알겠나요? 여기를 K라고 둘까요? 여기를 K라고 두면 되니까 fx-8이다라는 건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 1. 그럼 x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k 이렇게 두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k를 어떻게 찾냐? 이게 문제잖아. k를 어떻게 찾냐 이건데 여기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2라. 1대 2라. 그럼 변곡점 x좌표를 3분의 여긴 3이고 k니까 k 플러스 얼마야? 6. 이게 뭐지? 변곡점의 x좌표. 변곡점 x좌표를 알 수 있지. 변곡점 x좌표를 알 수 있으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똑같아야 되잖아. 변곡점은 x좌표가 이거니까 y좌표는 얼마? 6. 이게 되는 거지. 여기다 넣을까? 괜찮아? 요걸 넣으면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는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k 플러스 6에 통분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럼 3의 세제곱분의 k 빼기 3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고 그럼 빼기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맞나요? 1이죠? 3의 세제곱은 k 빼기 3의 세제곱 k 빼기 3은 3 실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k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fx는 x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6 플러스 8. 그 다음 여기다 뭘 대입하면 돼? 8. 됐지?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문항 해설을 다 해봤는데 마지막 문제 진짜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아마 이게 본수능 적으면서 들어요. 본수능에서는 물론 우리 한번 이거 봤기 때문에 대비를 하겠죠? 길이가 똑같은 거 대칭이 되는 부분 요걸 반드시 유념하면서 문제를 풀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통문항 해설 설명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이해시킬 것도 많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따져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지금 쌤이 여기까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미적분 해설은 요거 끝난 다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